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역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네. 이제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돈도 풀 거고 뭐 중앙은행에서 경기 부양책을 낼 거다라는 부분이라서 경제가 좀 타격을 받는 우려감은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자, 발원지는 중국인데 중국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중국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위축세가 상당히 크죠.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에 따른 이제 일말의 이제 두려움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이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 어떤 제한 조치, 그러자 즉 경제 활동과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좀 개선된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크면서 기업이나 지방 정부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들인데 네. 네. 아직까지는 공장 운영 재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물류와 관련된 이동 제한도 지금 완화해야 된다.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아직까지 사태를 관망하는 상황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죠. 발표했던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 PMI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예. 보통 한 50대 부근에서 움직이던 그래서 회복을 논하던 지표들이 지금 PMI 차이신 제조업 같은 경우 30대 그리고 서비스업 관련된 쪽은 25대. 그래서 즉 서비스업 관련된 쪽이 타격이 더 컸다고밖에 볼 수 네,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런 부진한 결과는 뭐 다들 예측은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인데 그래도 막상 발표되다 보니까 약간 혼란은 있다라는 관점이지만 시장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또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과거에 이어졌던 두 자릿수 때 고성장기를 2010년대를 들면서 이제 저성장기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마 1분기 GDP 성장률이 4%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절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2월 24일 날 일단 우한시의 도시 봉쇄령이 내려진 뒤로부터 일단 일부 완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 모습들이 나왔지만은 또 2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더 사태를 관망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네.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의 후베이성이나 수촨성, 저장성 모두 다 수억 명 정도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30% 정도만 대도시 베이징이나 항저우 쪽으로 일터로 복귀했다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인 회복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 쪽에서도 비상입니다. 대표적인 중국 최대 철강 생산 업체죠. 바오 철강그룹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1분기 이익이 한 14%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밖에 또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 애플이라든가 또 디어앤 컴퍼니 같은 중장비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중국 공장에 대해서 기반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이 한 60% 정도, 대부분의 한 60% 이상의 회사들이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 모두 다 영향을 끼치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은행 쪽에서 기업의 자금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특이한 현상이 일부에서는 생산 재개를 위해서 뭐 보증금을 내라라는 쪽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차가 좀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생산을 재개하는데 아직까지 부담과 어려움이 많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격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책 관련된 얘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유동성과 관련된 공급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기준금리 인하, 특히 대출 우대금리죠. 이쪽을 인하를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계속 숨통을 트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추가적인 재정정책과 관련된 보조금 확대 관련된 쪽이 계속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양회가 이번에 연기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기된 양회에서 앞으로 부양책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신기술 투자라든가 또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위축된 산업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입장이 또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미중 간의 무역협상 때 어느 정도 난관으로 부딪혔던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또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에는 또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또 고용과 소비 진작책 관련된 쪽에서도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번에 관련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쪽으로 예상하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조금 확대나 대규모 감세, 그리고 신규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 연기된 양호에서 어떤 강하게 어떤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신경 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직격탄을 맞은 제조 쪽이나 관광 물류 같은 쪽에서 어느 정도 가장 하단에 있는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여파를 봤었을 때는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부터 끌어올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도 지켜보시면서 일단 양호의 중심으로 나오는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들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전히 어렵습니다. 걱정도 많고 불만도 큰 상황입니다.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또 재건하기 위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쪽에서 어느 강도로 또 규모로 나올지 이 부분도 끊임없이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소비 진작도 중요한 또 관건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자, 어쨌든 분위기는 이런데요. 그런데 중국 증시에서 심천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심천지수의 특징이 또 있잖아요. 네, 심천지수, 선전지수 이렇게 보여지면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때 나온 어떤 휴장한 이후에 중국 증시가 큰 충격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 쪽에서 물론 상해 종합 증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보다 더 뚜렷하고 강하게 들어왔던 게 이제 심천 증시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심천 증시는 중국 증시의 한 2부격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2부격. 근데 완전하게 비교할 수는 힘들겠지만 한 코스닥 시장 같은 그런 어떤 성격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4일 이후에 16거래일 동안 지수만 20.8% 올라오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심천 A지수의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떤 저점에서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오히려 거의 V자식으로 반등했던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물론 지난주 말에는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한 번에 집중됐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어제 다시 또 3%대 상승을 보이면서 추세에 대한 강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그러면 얼만큼 강했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 심천 A지수와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S&P 500과 코스피 지수를 모두 비교를 하게 되면요. 저점에서 물론 떨어지는 흐름들은 같이 비슷하게 상해 종합지수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올리브색으로 표현된 쪽이 심천지수인데요.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많이 올랐고 떨어질 때도 지금 같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어떤 시장에 대한 부각들이 상당히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심천 증시의 그런 특징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어떤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비전통 산업 그러다 보니까 전통주가 아닌 약간 기술주 쪽에 가깝겠죠. 그런 어떤 국유와 민영 기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와 함께 중소판이라고 하는 SME 그리고 벤처 창업 기금과 관련된 자금 조달을 위한 또 창업판 이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완연하게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주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시작은 1991년 11월 달에 중국의 내국인 전용으로 출발했다가 저희가 잘 아는 2016년 선강통을 개방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심천지수는 밸류에이션을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상해종합지수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 쪽이고 기술주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싼 밸류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로 글로벌 증시가 어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나스닥의 대형 IT주 같이 성장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강한 어떤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어떤 성장주에 대한 부각들이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중국에서도 내부 로컬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위기가 이어졌어도 성장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기술주가 계속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공급 밸류체인에 대한 개혁이 이어지면서 이제 고부가 가치 단계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유망 업종 관련된 5G나 신소비, 신금융, 헬스케어 업종과 관련된 쪽이 계속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종목들도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 심천 증시를 통해서 바라보는 흐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글로벌 증시도 약간 성장주에 기반이 된 IT주나 예. 어떤 기술주 쪽에 대한 시각들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중소형주가 조금 더 우위할 수 있는 시각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흐름들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중국 쪽에서도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수가 심천 지수라고 하는데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주나 유망 업종이 포함됐다라는 데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